재무설계 2.0은 기본 재무설계 프로그램인 은퇴설계, 교육자금 설계, 목적자금 설계, 그 다음에 대출상환 설계, 그 다음에 투자설계,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. 그 중에 은퇴설계를 먼저 보겠습니다. 은퇴설계는 이 왼쪽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요. 이 아래는 은퇴 전 수익률, 은퇴 후 수익률,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, 이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이고요.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. 이 해결 방안을 통해서 이 위에 있는 이 그래프가 실제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고요. 고객의 나이와 예상 은퇴 나이, 기대 수명 이런 것들을 넣습니다. 기대 수명을 뭐 90세 정도로 넣어볼까요? 넣어보고 은퇴 후에 생활비는 현재 가치로 한 300만 원 정도 쓸 거로 기대하고, 그 다음에 저축은 은퇴를 위해서 한 50만 원 정도 저축을 한다고 했을 때 공적연금도 있겠네요. 국민연금 같은 경우 한 8, 90만 원 정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오른쪽의 그림처럼 이 노란색 부분은 은퇴 전의 자산 현황을 나타내는 거고, 빨간색 부분은 은퇴 후 자산입니다. 그래서 약 한 4년 정도 지나면 자산이 고갈이 되겠죠.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해결 방안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, 첫 번째 저축을 추가해서 어느 정도 더 저축을 늘리면 이것이 해결될지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맞춰줄 수 있고요. 이 경우에는 231만 원을 추가로, 그러니까 50만 원 더하기 281만 원을 저축을 해야 해결이 됩니다.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가능한 저축 금액이 예를 들어 한 50만 원 정도라면 거기에서 매년 소득 상승률만큼 증액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증액을 하는 걸로 해서 해결 방안을 만들 수 있고요. 근데 이것도 어렵다면 우리가 은퇴 전 수익률을 높여서 해결 방안을 만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매년 뭐 15%, 16% 이렇게 나올 수도 없으니까 생활비를 줄이거나, 그 다음에 또는 은퇴 후 기간을 은퇴 기간을 이렇게 연장을 해서 이 지금 은퇴 수익률이 제로가 돼버렸네요. 예, 수익률 8%로 놓고, 예, 지금 보면 은퇴 후 생활비를 더 줄이거나 또는 예상 은퇴 나이를 이렇게 미루면서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뭐 교육자금 설계나 목적자금 설계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데요. 교육자금, 그 다음에 목적자금 설계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이 빨간 목적자금 설계에서 이 빨간색은요, 지금 10년 후에 내가 1억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화폐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한 1억 4천 정도가 현재의 1억과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대출 상환 설계를 해보겠습니다. 사실 우리가 대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. 지금 보면 1억을 8%로 빌렸을 때 보통 우리가 이자 부담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3년 거치 20년 상환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. 만약에 3년 거치 20년 상환을 한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원리금 균등 상환의 그래프입니다. 원금 균등 상환은 이런 모양이고요. 만기 일시 상환은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지급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. 원리금 균등 상환의 그림을 보면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자 부분이 되겠고요. 빨간색은 이제 원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거치 기간 동안에 계속 이자만 66만 6천 원씩 내다가 나중에 이제 원리금 합해서 83만 6천 원씩을 내게 되는데요. 이 경우에 우리가 한 10년을 갚는다. 전체 23년 중에 10년을 갚는다고 했을 때 약 한 120개월 납입을 하면 남는 부채 잔액이 아직도 한 8천만 원이 남습니다. 1억 중에 8천만 원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. 그래서 그 10년 동안은 거의 이자만 내는 건데 총 내는 이자가 23년 동안 1억 2,400이 됩니다.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제 대출을 전환하려면 만약에 뭐 상환 경과 기간, 그다음에 수수료, 금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 설계고요. 투자 설계를 보면 일단 고객의 투자 성향을 이렇게 직접 선택을 하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고객 성향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그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해줄 수가 있고요.
그 다음에 실제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서 현재 주식 비중, 그 다음에 채권 비중, 그 다음에 현금 비중, 보유한 자산이나 또는 우리가 제시할 포트폴리오를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수익률 부분에선 주식 수익률, 채권 수익률, 현금 수익률. 그러면 이 양쪽 두 가지를 가지고 가중 평균해서 기대 수익률이 약 한 4.5% 정도 나온다는 거고, 20년 후에는 한 20억 7천만 원 정도 되네요. 그래서 저걸 뭐 한 3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클릭을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서 나오는 이런 기대 수익률 부분을 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한 부동산을 제외하면 한 7.3% 정도 되는데, 뭐 이런 실제로 수익률을 가정해서 투자 설계를 하게 됩니다. 만약에 이제 저축을 100만 원씩 매월 하게 되고 저축 기간을 10년을 놓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 한 또 거치를 한 10년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. 금리를 수익률을 아까 7.3% 정도 했었죠. 그래서 여기는 뭐 투자 형태에 따라서 수익률이나 금리를 불이하는 방법이 단리, 월복리, 분기복리, 반기복리, 연복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. 만약에 연복리 상품에 비과세 상품이 있다고 가정하고 처음에 선취 수수료를 뭐 상품에 따라서는 많이 떼는 그런 상품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한 14% 정도를 10년 동안 우리가 납입을 하게 되고 후치 수수료를 한 20년 전 기간에 걸쳐서 뗀다 그러면 처음에 100만 원씩 투자했지만 투입 금액은 실제적으로 86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 한 첫 번째 한 처음부터 한 5년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그 이후에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데, 그러면 과연 이 수수료를 떼지 않는 다른 상품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으냐, 이게 과연 메리트 있느냐,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의문을 갖게 됩니다. 요 지금 보면 회색 부분이 원금이고요. 그다음에 요 빨간 부분이 수익률을 통해서 실제로 적립되는 금액인데요. 한번 그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만약에 지금 20년 후에 2억 6,800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수수료를 떼지 않는 상품은 단위 상품이 있죠. 그래서 7.3%짜리 단위 상품은 없지만 그래도 7.3%라고 가정하고 다른 조건을 동일을 하게 했을 때 여기 보시면 100만 원을 넣었을 때 지금 계속 투입 금액 자체가 100만 원이 되죠. 수익률은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. 이렇게 됐을 때 아까 2억 6천 연봉일 때 2억 6,800이었는데 단위로 하면 2억 5,100입니다. 그래서 약간의 차이. 그러니까 수수료를 떼더라도 연봉리 상품이 있다면 그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고요. 근데 같은 방법으로 연봉리 선취 수수료 이렇게 14% 이렇게 많이 떼는 어떤 이런 상품하고 그 다음에 후치 수수료 조금 떼는 어떤 이런 상품과 또는 선취 수수료가 전혀 없고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에 후치 수수료를 좀 많이 떼게 되는데 후치 수수료 만약에 2.4%를 20년 동안 계속 떼고 선취 수수료는 전혀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계속 100만 원씩 투입이 되지만 펀드에는 나중에 이 그 적립되는 금액을 보면 20년 후에 24억 7천만 원입니다. 지금 여기 보면 제로 부분은 원금이 전혀 이게 들어가지를 않죠. 이게 10년 후에는 거치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억 6,800이었고 지금은 한 2억 4,700이 되네요.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이 지금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재무설계 2.0의 모습이었습니다.